안녕하세요. 티키타카 심장TV 서울하트내과 박희원 원장입니다. 증상만큼이나 원인도 다양한 어지럼증에 대해서 오늘은 서울플러스 이비인후과 강진웅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지럼증은 사실 환자분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증상이죠.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속도 메스꺼리면서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은 공포가 오기도 합니다. 또한 어지럼증은 다양한 원인이 있어서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어지럽지 하는 불안감이 동반되는 증상이기도 하죠. 오늘 이렇게 티키타카 심장TV를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도 기대가 큽니다. 오늘은 어지럼증 그 두 번째 이야기, 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어지럽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생각하고 찾아가는 곳이 이비인후과인 것 같더라고요. 보통 어지럽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석증인 줄 알고 이비인후과에 갔었다거나 예전에 메니에르 병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원장님 보시기에 이 어지럼증이 이비인후과를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즉 귀와 관련된 이상이 가장 흔한 원인일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지럼증이 생기면 환자분들은 이 증상을 가지고 어느 병원에 가야 될지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과를 들렸다가 이석증이 의심된다고 오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어지러우면서 속이 좀 울렁거리시고 위장장애 문제가 아닌가 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비인후과를 가야 하는지 신경과를 가야 하는지 내과를 가야 하는지 잘 분간이 안 돼서 일단 가장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진료를 봐주는 내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지럼증이 실제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빈혈이나 부정맥 같은 내과적인 원인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흔하고, 뇌졸중이나 편두통처럼 신경과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죠. 흔히 빙글빙글 세상이 도는, 특히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천장이 막 돌면서 온 세상이 도는 듯한 증상을 가지고 이비인후과에 많이 방문하십니다. 수초에서 수십 초간 세상이 도는 듯한 증상을 가진 이석증이나 하루 종일 속이 울렁거리면서 지속적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전정신경염, 귀가 먹먹해지면서 이명이 들리고 수시간 동안 어지럼증까지 오는 메니에르 병이 이비인후과에서 흔히 보는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움은 그 원인이 내과적인 원인, 신경과적인 원인, 이비인후과적인 원인인 다양한 질병이 다양한 과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뿐만 아니라 내과, 신경과를 들려서 오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보면 이비인후과나 신경과를 들렀다가 오시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어서 내과로 먼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여러 증상 중에서 특히 이런 어지럼증은 다른 과보다 이비인후과를 먼저 찾아오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만한 증상이라든지 특징적인 소견이 있을까요? 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제 빙글빙글 도는 증상이겠죠.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이 이석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비인후과적인 어지럼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이석증이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나타났을 때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고, 새벽에 누웠다거나 고개를 돌리는데 갑자기 어지러웠다, 화장실을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핑 돌았다, 머리를 감으려고 혹은 신발을 신으려고 머리를 숙였는데 어지러웠다, 심지어 헬스장에서 거꾸리 같은 운동을 하려고 머리 위치가 급격히 변했을 때 어지러웠다. 그럼 일단 이석증 의심하에 이비인후과를 와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지럼증의 귀 증상, 즉 청력 이상이라던가 귀 먹먹함, 이명 등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귀에 관련된 증상이 있으면 역시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력 저하가 동반된 어지럼증은 돌발성 난청 등 속귀, 즉 달팽이관이 있는 뇌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 경우 치료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일어났던 시점, 동반 증상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원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지럼증도 조금씩 달라서 이게 세상이 빙빙 도는 느낌도 어지럽다고 표현을 하시고, 앉았다 일어날 때 아찔한 것도 어지럽다고 하시고, 뭔지 모르게 울렁거린다 혹은 두통이 있으면서 어지럽다, 뭐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이석증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이제 이비인후과 질환의 대표주자, 이 메니에르 병은 이석증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이석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머리를 움직일 때 어지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세방고리관 내에 이석이 원래 위치를 벗어나서 방고리관을 돌고 있을 경우 어지럼증이 유발되는 것이어서
반골이관 안에 이석이 움직이게 되는 머리 움직임에 따라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회전성 어지럼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메니에르병은 달팽이관 내, 즉 뇌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서 생기는 어지럼증으로 이석증에 비해서는 어지럼증의 기간이 좀 더 긴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수시간 이상 지속되는 어지럼증이 특징이고, 귀가 엘리베이터나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비행기를 탄 것처럼 먹먹해진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울러 삐 하는 이명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혹 난청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신의 어지러움 증상을 잘 살펴보시고 동반된 증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병원에 내원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비인후과에 가면 어지럼증 검사를 굉장히 다양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딕솔파이크라든지 평형기능 검사라든지 청력 검사, 더 나아가서는 MRI라든지 굉장히 종류와 의미가 다양한데, 보통 어지럽다고 오시면 무엇을 보기 위해서 어떤 검사들을 하시게 되나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어지러움 양상에 대한 문진과 병력이 아닐까 합니다. 그 후 중추신경계 이상 여부에 대한 간단한 신경학적 검사를 하게 되고요. 얼마나 중심을 잘 잡는지에 대한 평형기능 검사, 머리의 위치와 자세에 따른 눈동자의 움직임을 확대해서 보는 비디오 안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시 청력 검사 및 좀 더 세밀한 전정신경, 즉 중심을 잡아주는 귀의 신경을 평가하는 전정기능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귀의 문제보다 더 상위, 대뇌나 손의 문제가 의심될 경우 신경과 방문과 영상의학과에서의 뇌촬영, 즉 MRI 등을 권유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신장 쪽 문제, 즉 부정맥이나 기립성 저혈압 등이 의심되는 경우나 빈혈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내과 진료를 보게끔 해드리게 합니다. 간혹 시력의 문제가 의심되거나 안과적인 원인이 어지럼증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경우엔 안과 진료를 권유해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이비인후과 실습을 돌 때 그 어지럼증 검사 중에 돋보기 안경을 쓰고 하는 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안구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쓰는 안경이 있었는데 비주얼이 너무나 충격적이기도 했고, 실제로 검사가 양성 반응이 나왔던 환자들의 안구의 움직임이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안경은 그러면 누가 착용을 하게 되나요? 그런 검사를 좋아하시는군요. 그 안경은 프렌첼 안경이라고 합니다. 주로 안진, 눈동자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사기구입니다. 환자분이 시각을 고정하지 못하게 하고 확대해서 안진을 좀 더 정확히 관찰하고 말초성 어지러움과 중추성 어지럼증을 대략적으로 추측합니다. 말초성의 경우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 등을 감별할 때 사용합니다. 이석증의 경우 이석이 세방골이관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내어 이석 정복소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받는 유용한 검사 장비입니다. 최근에는 이 안경에 비디오 장비를 부착하여 모니터를 통해 좀 더 정확하고 비정상적인 눈동자의 움직임, 즉 안진을 보는 비디오 안진 검사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혹 진료를 보시다 보면 이거는 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지럼증 1편에서 제가 신경과 원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진료를 보시면서 이런 소견들은 이비인후과보다는 심장내과나 신경과나 이런 다른 과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젊은 여자분이 어지럼증으로 내원하셨는데, 어지러움 양상이 이석증이나 메니에르병의 병력과는 달랐습니다. 두통이 심했고 약간 어눌해진 말투를 호소하면서 걸을 때 휘청휘청하면서 제대로 일자로 걷지 못하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비디오 안진 검사에서는 안진의 모양이 비규칙적인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호자분께 물어보니 약간 행동이나 말투가 어눌해진 느낌이 있는데 평소에도 이랬냐 하니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병력과 진찰 소견, 검사 소견상 이비인후과적인 문제보다는 신경과적인 문제의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어 바로 큰 병원 응급실을 권유하였고, 그곳에서 뇌수막염에 의한 어지럼증으로 진단되어 오랫동안 입원 치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예로는 나이 든 남자분이 역시 어지럼증을 주소로 내원하셨는데, 어지러울 때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깜빡 정신이 나가고 실신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중추신경계 이상 검사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었고, 병력상으로도 뇌내 병변보다는 심장 이상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은 내과적인 심장의 문제, 즉 부정맥에 의한 어지럼증으로 진단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러하듯 어지럼증에 동반되어 심한 두통이나 의식 소실들이 있었다거나 신경학적인 이상 소견이 관찰되거나 하는 경우 신경과를 권유해드리고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나 결막 소견상 창백함이 의심되어 빈혈 가능성이 있거나 기립성 저혈압이나 부정맥 등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과적인 진료도 함께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안구 증상, 즉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거나 눈에 초점을 잘 못 맞춘다거나 시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증상이 있으면 안과 진료도 권유해드립니다. 이렇듯 어지럼증은 비교적 명확하게 의심 진단이 나오기도 하지만 애매하고 비전형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신경과나 내과, 안과적인 협진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과에 의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왜 다른 곳으로 보내냐, 여기 같이 봐야 되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여러 과가 같이 협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혹 의뢰드렸을 때 보면은 이석증이나 메니에르 병은 아닌데 평형 기능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환자분들이 좀 있던데요. 이건 혹시 왜 그럴까요? 네, 나이가 들면서 점차로 전정 기능이 저하되거나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인해 미세혈관의 순환이 떨어져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좀 더 정확한 전정신경 평가를 위해서 좀 더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전정기능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고 전정기능을 평가한 다음에 약물 치료와 함께 그에 따른 전정재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를 통해 전정기능을 강화하고 보완해주는 치료 쪽으로 방향을 잡기도 합니다. 특히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의 어지럼증은 그 증상 자체로도 괴로움을 주지만 더 큰 문제는 어지럼으로 인한 넘어짐, 낙상 등에 의한 2차적인 골절이나 외상성 뇌출혈 등이 일어나고 그에 따른 오랜 기간 침상에 누워 치료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랜 병상 생활 중 생기는 부가적인 문제들도 어지럼증을 간단히 볼 수 없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노인 환자분들, 특히 당뇨가 오래되거나 이런 분들이 자율신경 기능이나 이 조절 능력이 좀 떨어지면서 생기는 어지럼증들도 굉장히 많고요. 요즘 제 외래에서 이제 자주 뵙게 되는 분들은 기존에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혈압약이 조금 세거나 이러면서 어지러워서 오시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장님, 이렇게 이제 해결이 잘 되지 않는 어지럼증 환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이라든지 뭐 약이라든지 보조식품 같은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급성 어지럼증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초기에 전정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약물 치료를 해서 빠른 증상 호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아울러 머리가 심하게 움직이게 되는 자세나 운동은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 초기에는 조심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급성기 때 쓰는 전정신경계 안정약물 이외에 평소에 어지럼증에 도움이 되는 약은 은행잎 추출물로 이루어진 혈액순환 개선제가 쓰이기도 하고 이석증의 재발에 비타민 D 부족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서 비타민 D 부족이 의심되는 경우 비타민 D의 보충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주 대규모 연구는 없지만 일부 연구에서 비타민 B군과 글루타치온 영양제가 어지럼증에 도움이 된다는 제한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대규모 연구로 증명된 바는 없지만 이런 영양제 등의 부가적인 개념으로 어지럼증 환자분들이 드시면 일부 환자분들에게는 이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석증의 재발이나 전정신경염의 재발 혹은 메니에르병의 재발을 확실히 막을 수 있는 약물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적절하고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스 및 컨디션 조절 등이 어지럼증 재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이 그 전에 있었다고 해도 새로운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그 전에 병이 재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병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자가진단, 자가치료보다는 가까운 의원에 방문하셔서 어지럼증에 대한 평가를 다시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지럼증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이게 약물 치료를 해도 아주 만족할 만큼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원장님이 느끼시기에는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이석증의 경우 이석 정복술을 통해 이석을 제자리로 다시 돌려보내는 치료가 필요하고 메니에르병 또한 스트레스 조절과 컨디션 조절, 저염식과 생활습관 교정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이석증도 어떤 경우에는 수개월, 수년에 걸쳐 재발하는 경우가 있고
메니에르 병도 재발이 잦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정신경염의 경우 어느 정도 증상이 좋아진 경우에도 전정 기능이 완벽히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약물 치료와 더불어 전정 재활 치료를 통해 떨어진 전정신경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체성 감각이나 시각 강화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지럼증은 한 번 경험해 본 분은 그 어지럼증이 다시 나타날까 봐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서적인 지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느끼기에 어지럼증은 흉통만큼이나 원인과 치료가 모두 복합적이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귀 질환으로 인한 다양한 어지럼증에 대해서 실예를 들어가면서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환자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빙빙 돌아서 힘들어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티키타카 신장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